안녕하세요. 강사 임장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캐릭터랑 로고, 심볼 마크 그리는 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일러스트라이터에 대해서 제가 쭉 강의를 할 건데요. 미국의 어도비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 있습니다. 자, 포토샵은 사진 합성과 이미지 편집에 탁월한 툴이라고 한다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컷, 사파, 이런 캐릭터 등을 그리는 아주 탁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에서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냐? 전혀 일러스트를 다루지 않아 보신 분, 초보분들, 그리고 약간은 알지만 활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입문서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해 나갈 건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시게 되면 충분히 어떠한 컷의 일러스트를 보더라도 이거는 이러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일러스트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다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 강좌를 듣고 나시게 되면 충분히 디자이너로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강좌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강서부터 건너뛰지 마시고 상강으로 건너뛴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를 차례대로 공부를 하시고 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한 강을 습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 첫 강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입문에 앞서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일러스트레이터 CS2 이 일러스트레이터 CS2가 가장 지금 상위 버전이죠. 상위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CS2란 미국 어도비사에서 개발된 2차원 벡터입니다.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수학적인 배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드로잉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보다 부드러운 곡선 작업이 쉽고 수학적인 계산에 따라 이미지가 그려지므로 정교한 도형과 선, 문자 작업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수정과 편집이 자유롭고 파일 크기가 포토샵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파, 컷,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죠. 로고, 캐릭터 이런 것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좋은 프로그램이며 또한 문자 기능이나 드로잉 기능이 뛰어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창조력을 표현하는데 더없이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외곽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CIP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로고라든가 심볼 마크 또 캐릭터 이런 게 되겠죠. 그 통합 이미지죠. CIP와 캐릭터 디자인, 광고 디자인, 글자를 이용한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건축, 가구 디자인 또는 출판이죠. DTP를 이용한 편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자, 벡터와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 자, 비트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포토샵 이미지죠. 포토샵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파일이 비트맵 이미지고요.
자, 벡터는 일러스트에서 사용이 됩니다. 일러스트 파일입니다. 자,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는, 자,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해보면 그 기본이 수많은 정사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으로 된 픽셀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는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진이라고 치면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런 픽셀들로 이루어진 게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자, 그 기본을 이루는 작은 정사각형들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각 픽셀들은 각기 하나의 색상을 갖고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픽셀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미지는 섬세하게 표현되며, 픽셀의 수가 적을수록 이미지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을 비트맵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죠. 사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색상의 변화가 있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표현 방식이 비트맵이다. 자, 비트맵 이미지 특징. 자, 사진, 회화 이미지에 맞는 형식으로 이미지 변형에 제한을 갖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픽셀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비트맵 이미지는 이미지를 크기를 키우거나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은 픽셀의 변형을 가져와 그 이미지의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질이 저하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지 크기를 함부로 확대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해상도. 자, 포토샵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해상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비트맵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픽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미지의 질을 좌우합니다. 해상도는 픽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정교한 이미지가 되며 또 파일의 크기가 크다. 자, 그러면 반면 벡터, 잠시만요. 자, 그러면 벡터 이미지 특징을 볼까요? 자, 벡터 이미지는 깨끗한 선과 면을 표현합니다. 수학적인 베이지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나 도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맵에 비해서 매우 깨끗하게 표현이 됩니다. 확대나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전혀 깨지질 않습니다. 또 수정과 변형이 편리합니다. 벡터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에 비해서 수정과 변형이 자유로워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편집, 가공이 매우 편리하며 이미지 느낌을 세세하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벡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비트맵 이미지에 비해서 작은 파일의 크기를 가집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해상도가 올라가면 파일의 용량이 늘어나지만, 자, 해상도의 개념이 전혀 없는 벡터 파일은 파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할 때 집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나, 출력소에서 출력을 하나, 이 벡터 이미지는 똑같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출력이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용지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일러스트레이터 CS2로 와서, 자, 먼저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CS2를 설치하고 나서 새 도큐멘트를 열었을 때 보이는, 자, 이 화면이 일러스트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자, 위 부분들이 팔레트라는 부분입니다. 팔레트.
팔레트고, 자, 이 부분은 툴박스가 됩니다. 툴박스. 또는 툴도구라고 하죠. 자,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필터, 이펙트, 뷰, 윈도우 헬프 이 부분이 메뉴바가 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이 툴도구에 대한 이 툴박스에 대한 옵션이 됩니다. 옵션. 자,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일단 첫 화면은 닫고요. 자, 먼저 그러면 자, 여러분과 같이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창 열기는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시면 자,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다가 작업의 이름을 자기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름을 작업창에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드 가로의 폭이 됩니다. 자, 높이 헤이트는 높이가 됩니다. 자, 방향을 세로로 열 거냐 가로로 열 거냐를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컬러 모드에서 자, CMYK 컬러는 C는 사이안을 말하라. 파란색 계통이죠. 파란색에 빛나는 사이안색이고 M 자주 빛나는 마젠타입니다. 마젠타. Y는 옐로우가 되겠어요. K는 블랙. 블랙으로 이 CMYK 컬러는 곧 뭐냐 인쇄 출력 프린터기로 출력할 때 출력용으로 내가 작업을 할 때 CMYK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RGB는 자, 레드는 빨강이죠. R은 빨강이죠. 그린입니다. 그린 초록. B는 블루 파랑색이 되죠. 파랑색으로 곧 빛의 혼합이에요. 빛 혼합으로써 이쪽은 색의 혼합이고 CMYK는 색의 혼합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RGB 컬러 모드는 우리가 모니터용 작업을 하거나 모니터에서 보이도록 어쨌거나 모니터에서 보이도록 또 웹 이미지 웹상에 올릴 이미지들을 작업을 하실 때는 RGB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출력, 인쇄,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나오거나 출력소에서 출력을 하거나 할 때는 CMYK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OK를 누르게 되면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새 창이 열립니다. 여기가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기본만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보이는 이 라인이 아트보드예요. 아트보드가 되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를 꺼내겠다. 자, 먼저 자와 그리드와 가이드를 볼 건데요. 자, 자는 자, 이런 모든 도구들은 뷰 안에 있어요. 이 뷰 안에 있어요. 자,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자,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가 되고 자, 룰러입니다. show 룰러. 컨트롤 R이 되겠습니다. 자, 자를 보이게 하려면 컨트롤 R을 누르시거나 show 룰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단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 눈금 있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포인트도 있고 피카스도 있고 인치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픽셀스가 있는데 여기서 뭐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나 픽셀스를 알면 되겠죠. 자, 나는 센티미터로 단위를 두고 싶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는 종이 눈금을 만들어 볼까요? 자, 모는 종이. 자, 뷰에서 보시면 쇼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 자, 쇼 그리드 모는 종이입니다. 격자무늬 모는 종이. 자, 이렇게 뷰에서 쇼 그리드를 택하시면, 자,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드 그리드로 나오죠. 다시 체크를 하면 없어지고, 다시 체크하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점을 잡는 가이드는 어떻게 긋냐. 자,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핸드트리 눌러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손바닥이 나오는데, 여기 마우스 커서를 잡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도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러스트에서 이 가이드는 포토샵과는 달리 락이 채워져 있습니다. 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해도 포토샵은 이동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 일러스트는 자, 이 가이드가 이동되지 않아요. 왜? 뷰에서 가이드스에서 락 가이드스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나는 보이지 않겠다면 하이드 가이드스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우겠다면 클리어 가이드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난 좀 옮기겠다 할 때 일시적으로 락 가이드를 체크를 풀으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옮겨졌을 때 제가 사각형 이렇게 도형을 그려요. 예제로 하나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자, 같이 가이드도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는 뭐예요? 중심선인데 같이 움직여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옮겼을지라도 바로 다시 가이드를 락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저는 뭐 여기서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이걸 가지고 얘를 이런 동그란 가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는 자, 일단 동그란 가이드를 만들겠다. 선으로 놓고서 뷰에서 가이드스에서 make 가이드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조금 전에 동그라미가 없어지면서 이것처럼 가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이드 환경 설정은 어디서 하냐? 자, 에디트에서 프로퍼런스로 가게 되면 가이드 앤 그리드가 있죠. 가이드와 그리드에서, 자, 여기 가이드 색상이 여기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가이드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여기 그리드 색상도, 보는 종이 색상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2.54 간격으로, 자, 그리드가 모는 종이가 쳐져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1cm 간격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게 되면, 자, 이 모는 종이가 색상이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자, 확대를 쭉 해서 보게 되면, 기준점 좀 옮겨졌는데, 자, 1cm 간격으로 여기 굵은 선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1cm 간격으로, 자, 이렇게, 자, 환경 설정, 어디요? 에디트에서 프로퍼런스 들어가서 가이드 앤 그리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모는 종이의 컬러도 바꿔줄 수 있고, 자, 간격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이번 강의 1강에서는 일러스트 CS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일러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새 창을 열고, 자, 자를 꺼내는 방법과 가이드라인 꺼내는 방법과 또 그리드, 모는 종이 꺼내는 방법, 또 모는 종이의 환경 설정하는 방법, 또 기본적인 이런 도형을, 자, 가이드로 만드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강에서 일러스트 CS 입문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